평생투자 파트너 유튜브 시청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식 관련한 상담을 원하시는 구독자 분들께서는 현재 화면 상단에 표시되는 무료 종목 상담 신청하기를 터치하셔서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6월 7일이고요. 지금 오전 10시 반이네요. 저희가 한 11시 정도부터 1시까지 식사라서 그 전에 일단 오전 방송을 좀 합니다. 오전 방송할 내용은 이제부터는 어떤 증권사의 어떤 리포트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제가 뭐 카페에 한번 올려드리긴 할 텐데 워렌 버핏의 워렌 버핏이 50대 때 처음으로 TV 인터뷰를 했던 그 내용을 좀 보다 보니 거기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주식이라는 것이 아주 엄청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내용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저도 상당히 공감합니다. 저 같은 사람도 주식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잘 별탈 없이 무탈하게 지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냐면 증권사 리포트라든지 어떤 실적을 볼 때도 약간의 이렇게 딱딱 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로. 근데 그것이 아주 유치하고 간단한 것인데 사실 그것으로 전체를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제가 그래도 저희 투자자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도 이것만은 봐보자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전체를 다 봤다라고 오해하지 마시되 꼭 한번 봐보자라는 개념으로 좀 몇 개를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사실 오늘 저희가 저번 주 아니네요. 아직 저번 주 맞네요. 저번 주 토요일 날 제주도로 이사를 왔고 이제 토요일 일요일 날 뭐 짐 정리를 하고 월, 화 이렇게 회사 다시 정상적으로 일을 하고 어제는 하루 쉬고 오늘인데요. 사실 오늘이 저에게는 조금 좀 걱정되는 날입니다. 그게 뭐냐면 사실 저만 생각해서 이제 제주도에 내려왔지 제 와이프는 아직 흔히 여기서 표현하듯이 육지에서 직장이 있기 때문에 육지에서 영어 선생님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갔습니다. 다시 서울을 가가지고 오늘 가고 아침 일찍 첫 비행기로 가고 또 토요일 날 이제 내려올 건데 어제 한참 뭐 반찬을 뭐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서 가긴 하는데 제가 사실 좀 그렇지만 제가 혼자 자는 거를 좀 무서워합니다. 좀 혼자 자는 걸 좀 무서워해가지고 고민입니다. 오늘 낯선 집에서 텅 빈 집에서 혼자 자는 것이 걱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지금 주식 걱정도 있지만 오늘 밤 혼자 자는 거 그리고 다음 주에는 거의 일주일 통으로 혼자 자야 되기 때문에 이거 참 걱정됩니다. 제주도로 와서 일단 기분은 좋고 제주도에 사시는 회원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갑기도 하고 한데 개인적으로 조금 아주 조금 겁이 좀 많다 보니 좀 걱정이 됩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한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 증권사 리포트에 대한 거를 급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오늘 한 두어 달 계속 반복하다 보면 눈에 익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과거에 실적 ROE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렸을 때도 이제는 고객분께서도 ROE를 이제 다 아시더라고요. 몇 달 계속 반복을 하니까. 증권사 리포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반복할 거고 몇 달 지나면 저절로 될 거라 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저번에 못했던 10일과 50일 이평선의 매매 혹은 매도하는 방식에 대해서, 특히 오늘은 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더 해보고, 오전 시황에 말씀드렸던 과도거래들이 심해지면 이제 분산이 나오는 건데요. 제가 그전에는 분산까지만 이야기를 드리고 과도거래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좀 드리진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이 오히려 어떤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요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너무 많은 어떤 정보들이 일단 나에게 자극을 주는 것이잖아요. 이 자극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손해라고 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몇 개 정도는 보되, 너무 많은 것은 뭐 삼가자라는 정도이고요. 현재 오전에는 코스피를 보면 수급은 무난합니다. 한 5분 정도 단위로 끊어서 보면 외국인들이 쭉 사고 기관들도 이렇게 볼게요. 외국인들이 쭉 사고 있고 기관들도 오전에는 조금 팔다가 다시 쭉 사는 정도의 모습. 이러면 전 기분 좋더라고요. 그리고 코스닥 역시도 외국인들이 좀 강하게 사는 모습이 보이고, 기관들은 조금 아직 방향성을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매도 우위인 모습인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인들이 팔고 있다라는 거.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개인들이 팔고 있다. 그리고 거래소 역시도 개인들이 팔고 있다. 이 개인들이 파는 물량은 누군가가 받겠죠. 그것이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이 받는 것으로 보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 지수는 좀 좋은 모습입니다. 01 오늘 보면 코스피 모습인데요. 일단 오전에 갭으로 좀 강하게 시작을 했죠. 전일에 미국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미국 다우가 좋아서 좀 예상은 되었지만, 오전 시황을 한번 잘 보시면 알겠지만 거래량에 대한 부분이 조금 아직 부족하다라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거에 대한 건 마감 시황 때 한번 말씀드리고, 그래도 오늘 시장이 전체적으로 골고루 좀 붉은색을 좀 띠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런 날은 좀 안심이 됩니다. 살짝 안심이 되고 좀 가볍게 오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보면 저는 보통 리포트를 YG 리포트로 봅니다. 이거는 이제 유료 사이트입니다. 유료 사이트라서 권하진 않습니다. 굳이 이것을 뭐 돈 내고 볼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YG 리포트에서 보면 오늘 날짜에 현재까지는 한 79개 정도 리포트가 나왔고, 목표가를 하향한 리포트와 목표가를 상향한 리포트의 수가 11개씩 정도 나왔습니다. 이거는 그냥 뭐 큰 어떤 통계적인 어떤 의미를 갖진 않습니다. 갖진 않고, 그리고 이거는 유료이기 때문에 제가 무료로 그래도 볼 수 있는 괜찮은 곳은 매일경제. 사실 제가 매일경제라든지 한국증권, 한국경제죠. 한국경제신문사를 좀 메이저에 속하긴 하지만, 증권 관련한 미디어로선 어떤 좀 메이저이긴 하지만 조금 정치색이 너무 강해서 보기가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한국경제 매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최저임금 관련해서 너무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좀 피고 있는 모습에 조금 좀 그렇습니다. 보기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할 정도로.
그래서 하지만 좀 챙겨볼 건 챙겨보는데요. 여기서 매일경제에 들어와 가지고 뉴스를 눌러서 뉴스에 본 다음에 증권사 리포트를 누르면 여기에 보면 오늘 올라온 그 대부분의 리포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중요하다라고 매경에서 선정한 리포트들이 쭉 올라옵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오늘 오전까지 79개 리포트를 전부 다 일단 훑어보긴 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뭐 유닛 테스트라든지 뭐 제주항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음, 이런 것들이 있고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돼요. 제주항공 누르면 이렇게 간추려진 어떤 보고서의 내용이 좀 나오고 그 다음에 전체를 보고 싶으면 PDF 원문을 다운받으면 이렇게 그대로 나옵니다. 확대해서 보고 이렇게 쭉 보는 거죠. 그래서 매일경제도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네이버 증권에서도 PC 버전으로 확인하고 여기에서 투자 전략 이 부분에 들어가서 종목 분석을 누르면 오늘 날짜에 거는 오늘 한 2개 정도만 올라왔네요. 한샘과 DIC가 올라왔는데 여기서는 조금씩 올라오는데 여기서는 저는 어떤 투자 전략 리포트라든지 혹은 뭐 산업 분석, 경제 분석 뭐 요 정도 리포트를 여기에서 하루에 몇 개씩 안 올라오거든요. 뭐 좀 눈으로라도 대충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다 싶습니다. 이게 요약되어 있는 것만이라도 보셔도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이렇게만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YG 리포트를 보면 오늘 제가 조금 관심 있게 봤던 리포트들만 좀 몇 개 빼놨는데요.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하이트 진로라고 하면 일단 저는 처음에 이렇게 딱 페이지를 보면 큰 제목도 이렇게 보긴 하고 뭐 현재 목표 주가 대비해서 현재 주가 대비해서 목표 주가 그리고 뭐 상승 여력이 얼마큼이다라고 써 있지만 크게 신경 쓰진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보통 실적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어찌어찌해서 뭐뭐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자기네들의 논리를 한 번 더 풉니다. 풀어서 조금 더 신뢰감 있게 좀 포장을 하는 작업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얼마 정도로 유지합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여기 보면 뭐 외인 지분율이라든지 일일 일평균 거래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나오죠. 근데 저는 가장 처음에 보는 게 여기서는 보통 이렇게 봅니다. 처음에 딱 피자마자 바로 실적 먼저 보고요. 실적을 어떻게 보냐면 지금 2018년도이죠. 해볼게요. 지금 2018년도이니까 이렇게 2018년도를 딱 그어서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게 제가 많이 표시하잖아요. EPS가 얼마나 증가하는지 그리고 ROE가 어떻게 증가되는지 이렇게 보는데요. 보면은 EPS가 작년에 비해서 480% 증가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ROE가 꾸준히 5, 6, 6.9 뭐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거. 일단 이렇게 되면 합격입니다. 일단 이것은 내 관심 종목으로 좀 편입해서 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기준을 정해야겠죠. 어떻게 느는가에 대한 거. 특히 EPS 같은 경우에는 연 단위로 했을 때 25% 정도 이상 증가하는 것을 최저로 잡습니다. 20에서 25% 정도. 그러니까 2017년도에 EPS가 만약에 100원이었다. 그러면 2018년도에는 뭐 125원 혹은 130원 정도는 돼야 관심 종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여기서 한 20% 정도 더 하면 뭐 160원 이상 되는 EPS의 증가가 돼야지만이 그래도 성장이 꾸준히 가는구나, 시작되는구나, 성장이
라는 생각을 하고요. ROE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증가 어떤 폭도 중요한데요. 1, 2, 3, 4, 5 이렇게 증가하는 것도 좋고 1, 2, 4, 8, 10, 15 이렇게 되는 것도 좋아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간은 한 자리의 ROE에서 두 자리 ROE로 넘어가는 순간 통계를 내보니 가장 주가 상승이 높았고요. 근데 ROE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3, 6, 9 이렇게 올라가다가 갑자기 뭐 한 10, 그 다음에 다시 8 이렇게 넘어가는 순간들, ROE가 이렇게 꺾이는 순간, 보통 이때 보면 이때부터 주가가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주가의 고점이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ROE가 이게 만약에 현재라면 미래의 ROE가 어느 정도로 가는지도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고 미래이면 미래 ROE가 증가해야지 된다라는 거. 과거에 이렇게 증가하는 것도 좋지만 미래 ROE까지 증가해야 된다. 그래서 가장 주가가 강한 모습의 실적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EPS, ROE를 적어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2015년, 16년, 17년, 18년 현재, 그리고 19년. 지금은 이제 2018년도의 중반이 넘어서고 있으니까 2019년도 ROE까지 보자고 했죠. 그렇게 됐을 때 뭐 이런 것이죠. ROE, EPS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100, 120, 뭐 160 이렇게 EPS가 꾸준히 증가하는데 갑자기 300, 450 이렇게 ROE가 갑자기 증가하는 회사들 있죠. 그리고 EPS가 그리고 ROE 역시도 뭐 1, 3, 5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12, 17 이렇게 갑자기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실적 성장을 보이는 이 구간이 가장 좋은 구간인데, 보통 이렇게 되면 2017년도 요 언저리 혹은 그 전부터 이제 주가가 먼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기준을 통해서 보고요. 지금은 저기 밖에 농기구 기계가 갑자기 지나가네요. 이렇게 볼 때 오늘은 기업 내용보다는 실적을 간단하게 좀 체크하는 것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일단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일단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자기네들의 어떤 논리로 인해서 소주 값이 인상될 것이다. 근데 현재 소주와 맥주 계속 성장하고 있다. 이런 논리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패턴이 현재의 현재의 어떤 사업 플러스 어떤 유가 있을 때가 좋은데요. 현재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기존 사업이 계속 성장하는데 새로운 무언가가 나와서 이 성장 플러스 알파가 생겼을 때를 좋아합니다. 기존 사업은 엉망인데 새로운 무언가 하나가 나왔다고 회사가 달라지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소주와 맥주가 계속 꾸준히 성장하는데 여기에다가 가격 인상이라는 알파가 주어진다면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대신에 확정된다면 뭐 한 300억 정도 이상의 무언가가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 요지인데요. 아직 가격이 인상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참고 정도로만 보고요. ROE가 2018년도에 5, 그 다음에 6.4, 6.9 이렇게 증가하면 오케이. EPS도 증가율이 껑충 뛰는데 2019년도에는 EPS 증가율이 16% 정도입니다. 20% 미만인 것이죠. 그렇게 되면 좀 조심하자라는 생각이에요. 이걸 또 어떻게 확인하냐면 하이트 진로를 한번 검색해 볼게요. 하이트 진로를 검색했을 때 그렇다고 이 회사가 나쁜 것이냐라고 하면 또 그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분기로 한번 끊어서 볼게요. 분기로 끊어서 보면 일단 연간으로 보면 이렇게 뭐 2017년도, 18년도 이렇게 쭉 증가하는데 ROE도 역시 증가하는데 이제 증가하면 이렇게 생각하자고 했죠. 아, 장기적으로는 우상향 하는구나. 그러면 주가에 가장 민감한 매출과 영업이익이 분기에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기마다 계속 일자로 갈 수는 없겠죠. 실적이 이렇게 갈 수는 없고요. 보통 왔다 갔다 합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분기의 어떤 분기마다의 매출과 영업이익이라는 것은. 그런데 보통 이렇게 분기의 영업이익이 이렇게 꺾이는 이런 구간들, 이럴 때 주가 조정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항상 좀 챙겨봐야 됩니다. 한번 보면 분기로 한번 보면 저거 보면 2019년도에 5,283억, 2017년도 3분기예요. 그리고 2017년도 4분기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한번 줍니다. 4,569억으로 매출만 적을게요. 줄다가 2018년도 요번 연도 1분기에 다시 매출은 조금 더 하락을 합니다. 4,200억 정도로. 그러면 2분기 때 이번 연도죠. 이번 연도 2분기 때 5,130억으로 늘고, 그렇죠? 내년에는 이거 그 3분기 때는 5,300억으로 다시 회복을 해요. 과거의 어떠한 3분기 때 실적을. 그러고 나서 다시 조금 더 흘러내리는데요. 이거 들쑥날쑥하네. 다만 2분기, 3분기는 실적이 조금 올라서는구나 정도로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이트진로를 주간 차트로 한번 보면 이런 것이죠. 요 구간에서부터 해가지고 이제 실적이 좀 빠졌죠. 그리고 요 구간이 다음 3분기 때는 회복이 될 거다. 2분기, 3분기 요런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주가는 조금 월간으로 한번 볼게요. 월간으로 보면 이런 모습을 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의 이러한 패턴처럼 빠졌다가 오르고 빠졌다가 오르고 다시 또 빠지고 뭐 이런 패턴으로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손이 빠른 사람들은 바닥과 어떤 고점에서 매수 매도가 이루어지겠지만 이건 쉽지 않은 거고요. 추세적으로 실적이 우상향 하더라도 과거의 실적에서 그렇게 큰 무언가가 있지 않다면 보통 뭐라고 할까요? 박스권의 모습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소주를 갑자기 이렇게 소주 값이 오르려면 양과 질의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소주를 먹는 사람들이 갑자기 늘든지 아니면 가격을 올리든지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사실 가격을 올리는 것으로 회사가 달라지진 않습니다. 달라지진 않고 갑자기 양이 늘어야 돼요. 무언가. 근데 갑자기 저는 술을 한 모금도 먹지 않는데요. 갑자기 술 안 먹는 제가 갑자기 술을 먹고 와이프도 먹고 술을 2병씩 먹던 사람이 갑자기 4병, 5병씩 먹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하이트 진로를 매수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현재로서. 그래서 실적은 좋지만 그래도 좀 튕겨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리고 컴투스를 보면 요지는 이겁니다. 8월 달에 스카이랜드가 출시 예상이다. 아이고, 열어놨던 문이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닫혔습니다. 스카이랜더스가 8월에 출시 예상이다라는 거예요. 예상.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예상. 보통 이 게임주들은
이런 예상, 어떤 기대감에 의해서 미리 주가가 움직일 때가 많아서 예상이라고 8월에 딱 못을 박아 놓으면 뭐 5월, 6월부터 슬금슬금 오르다가 막상 이 근처 되면 다시 슬금슬금 빠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게임주들이 좀 그랬고 컴투스도 좀 그랬는데요. 일단 실적을 먼저 볼게요. 실적이 잘 안 보이니까 제가 좀 확대를 더 해볼게요. 이렇게 좀 잘 보이겠죠? 일단 현재 2018년도 그렇죠? 그리고 EPS를 중요하게 본다 했죠? EPS가 와 ROE를 조금 째려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여기서 보면 뭘 느낄 수 있냐면 이번 연도에 ROE가 바닥이었고 내년에는 ROE가 상당히 증가하는구나 라는 거. 그리고 다만 EPS는 꾸준히 증가를 했다라는 거. 작년에 비해 증가를 했다. EPS가. 그렇지만 내년에 EPS가 아주 강하게 증가하겠구나. 근데 또 하나 볼 거는 2016년에서 2017년도로 넘어올 때 EPS가 줄었어요. 그러면은 그냥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2016년도에 EPS가 늘었는데 2017년도에 EPS가 꺾이니까 조금 빠지겠죠? 혹은 근데 2018년도에 다시 좋아요. 근데 그렇게 많이 좋진 않아서 좀 오르긴 뭐 할 수도 있겠다. 뭐 이 정도로만 보고. 근데 다만 ROE까지 같이 합쳐서 본다면 계속 2018년도까지는 ROE가 빠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다시 수정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 EPS는 올라갔지만 ROE가 줄었기 때문에 이 고점을 넘기지 못하고 계속 좀 이렇게 반등 정도의 모습, 더 이상 빠지진 않는. 왜냐면 2019년도에 ROE EPS가 강하게 돌파하기 때문에 하락은 하지만 하락이 조금 둔화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번 연도 8월에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연도에 최대 실적이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반등을 준비하려나? 라는 머릿속에 상상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적을 보는 겁니다. 차트를 보는 것이죠. 한번 볼게요. 아이고. 컴투스를 컴투스를 보면 뭐 이런 느낌이네요. 월간 차트인데요. 과거의 이 고점을 실적으로만 봐도 넘기진 못했겠구나라는 생각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2016년도, 17년도에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계속 내려왔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2018년도에부터 실적이 돌아나가니까 슬금슬금 올랐죠. 그러다가 2019년도에 실적이 대폭 성장하거든요. 한다라는 예측을 하는 거죠. 그런 상황인데 아직은 실적 가시성이 뚜렷하지 않았는지 이 전고점 19만 1,000원을 아직은 돌파하지 않고 있다. 근데 실적으로만 본다면 컴투스는 돌파해야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큰 그림을 좀 봅니다. 크게 보고 마지막엔 분기 실적을 또 한번 봅니다. 분기로 이렇게 봤을 때 보면은 1분기까지가 계속 하락하고 있었어요. 영업이익이. 근데 2분기부터는 다시 회복하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지금이 2분기잖아요. 아직 2분기에 실적이 나오진 않았지만 2분기이기 때문에 2분기, 3분기 다 좋아진다라는 어떠한 예측들이 있으면 슬금슬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주간 차트로 보면 조금 복잡해 보이죠? 상당히 매매하기 까다로운 회사. 그걸 다시 일간 차트로 보면 매매하기가 그렇게 녹록하진 않은 회사입니다. 다만 지금 제가 깔아놓은 거는 일목균형표와 볼린저 밴드 80으로
좀 보고 있는데 이렇게 보는 이유는 트레이딩을 위한 볼린저 밴드 1분 균형표와 중장기를 확인할 수 있는 80 볼린저 밴드 이것을 같이 보려고 하는 거고 이 초록색 기준선을 잘 탁탁 찝으면서 계속 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보통 저점 매수다라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단어 안에는 실적은 우상향 하는데 이러한 조정을 보이는 반복적인 어떤 패턴이 나올 때 한번 작은 비중으로 분할 매수로 이럴 때 공략해 본다 정도가 저는 저점 매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하는 저점 매수는 폭락했을 때 저점 매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폭락이 아니고 우상향 하는데 자연스러운 어떤 이런 조정 구간을 저점 매수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폭락이라는 것은 여기 때 아주 안 좋은 매물이 쌓여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저항을 부딪힙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점 매수라는 단어보다는 단타, 그냥 단타로 잠깐 뭐 수익을 내보자 뭐 이런 정도인 거지 저점 매수라는 단어와는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컴투스로 하기보다는 지금은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언젠가 다시 눌렸다 갈 때 뭐 좀 봐도 무방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좀 재미있나요? 이게 아주 기초적이고 저의 아주 주관적인 이런 내용인데요. 제가 오늘 몇 개를 쭉 봤는데 다 볼 수는 없겠고 조심해야 될 것만 한번 볼게요. 유닛 테스트. 유닛 테스트는 실적을 보면 이번 연도까지는 아주 최고의 EPS 성장률과 어떤 ROE를 보이는데요. 이것을 이제 유닛 테스트 차트 볼게요. 이런 것들이 조금 무서우면서도 조금 신경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뭐냐면 연간으로 보면 올해 그리고 내년 그리고 ROE도 역시 올해까지는 최고인데요. 올해가 최고라는 거예요. 내년부터는 ROE가 꺾이기 시작한다라는 거. 내년부터 ROE가 꺾인다. 현재 2018년도에 2017년도 2019년도라고 하면 ROE가 현재까지 갔다가 이제 꺾인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최고점이다. 현재가. 이럴 때는 보통 내년의 실적이 꺾인다. 하지만 성장은 하되 성장의 약간의 둔화 정도 성장은 하되 이런 둔화가 이런 표현입니다. 100억 벌던 회사가 200억 벌고 300억 벌고 뭐 이런 느낌이 아니고 100억 벌던 회사가 200억 벌었고 400억 벌었고 800억 벌었고 1600억 벌었고 이렇게 엄청난 성장을 했던 회사가 갑자기 한 1300억 정도 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엄청난 숫자인 거예요. 아니면은 1600억이 3200억을 벌어야 되는데 한 2500억을 번다. 그러니까 성장이 엄청나지만 이걸 율로 따져보면은 이렇게 가다가 조금 이렇게 둔화되는 모습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럴 때 성장주들은 주가가 꺾일 때가 많은데요. 약간 찬바람이 부는 약간 쌀쌀해지는 추석 연휴로 해가지고 이런 종목들은 조금씩 꺾이는 경우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유닛 테스트는 지금 들어가도 그렇게 중장기적으로 계속 갈 것은 아니고 좀 수익 매매 정도로 보는 게 좀 더 낫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을 월간 차트로 보면 현재 전고점을 넘어섰습니다. 일단 전고점을 넘어서서 신고가를 냈는데요. 신고가를 내면 조금 눌릴 거라고 봅니다. 왔다 갔다 저는 좀 횡보 정도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종목도 역시도 짧게 본다면 모르겠지만 진지하게 매수는 하고 싶진 않다.
그리고 근데 가장 좋아 보이는 회사 이름 보지 말고 실적만 봤을 때 가장 좋아 보이는 실적의 패턴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18년도 현재를 이렇게 그어보고 그럼 미래도 좋아야 되겠죠? EPS와 EPS 증가 그리고 ROE를 이렇게 체크를 해보고 여기에서 보는 겁니다. EPS가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모두 다 25% 이상 EPS가 증가하죠. 그러면 오케이. 아주 마음에 들어 하고 보고 ROE 역시도 18, 20, 22 ROE가 계속 증가합니다. 근데 과거에 보면 ROE가 4, 3 했던 게 갑자기 두 단위로 넘어서는 이런 모습들. 얘네는 실적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고 다만 분기 실적에 따라 등락을 보이면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라고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 회사의 이슈는 T1에서 이제 입찰을 하고 있는데 신세계와 여기 신라 두 곳만 남았다라는 것이고 그곳에서 두 군데에서 낙찰을 받았을 때 한 곳만 받았을 때 각자 한 곳만 받았을 때 혹은 두 개 다 낙찰을 받았을 때 두 개 다 탈락했을 때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인지 혹은 낙찰을 받지 않아도 뭐 손해 볼 건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이 이 리포트의 중점인데요. 보통 이렇게 낙찰 받고 하면 오픈 비용이 들어서 적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실적에 주가에도 반영되기도 하죠. 그래서 일단은 실적의 어떤 모습만 보면 가장 마음에 드는 모습이다라는 것이고 차트를 볼까요? 호텔신라. 호텔신라 역시도 지금은 조금 조심해야 돼요. 월간 차트상 이렇게 전고점에 왔는데요. 여기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지지를 받고 돌파할지, 약간 횡보 이후에 나중에 갈지 꺾일지를 봐야 되는데 실적만 보면 돌파가 예상이 됩니다. 근데 두 가지가 있겠죠. 한 방에 갈 것이냐, 약간의 횡보 이후에 갈 것이냐, 요거인 것이지.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호텔신라라든지 이렇게 실적이 우상향하는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은 저는 뭐 보유가 계속 되어도 좋다. 다만 트레이딩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은 약간의 다이버전스의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는 약간 쐐기형으로 계속 물량 소화 없이 올라가는데 MACD에서는 약간의 다이버전스가 나와서 지금보다는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았을 때 조금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것이 또 안전해 보인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오늘은 좀 몸풀기로 리포트 몇 개를 좀 봤는데요. 만약에 재미있다, 좀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더 한번 좀 해보고요. 좀 별로다라고 하면 좀 다른 방안을 좀 모색해 보겠습니다. 근데 저 자신이 재미없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저 자신이 어떤 이렇게 유머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저 자신 말고 내용이 유익하다라고 한다면 예, 조금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코스피, 코스닥 일단은 상승이고 나쁘지 않습니다. 현재 모습까지는. 일단은 점심 이후에 이제 좀 못다 했던 내용은 카페에다가 글로써 좀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또 투자 전략 마감할 때는 매도하는 방법과 과도거래 분산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이따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투자 파트너 유튜브 시청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안내 말씀 하나 드리겠는데요. 주식 종목이나 앞으로 주식을 어떻게 해 나아가야 할지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요. 언제든지 저희 대표번호 1588-5380 번호 있잖아요. 네,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시면은 저희 평생투자 파트너 홈페이지 접속을 하셔가지고요. 그 오른쪽 상단에 여기 무료 체험 신청 버튼 눌러주시고 요 아래쪽에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또 상담 순차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